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찰하면 생기는 전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학습지, 볼펜을 준비해 주시고 교과서 52페이지, 학습지는 2단원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배울 물질을 이루는 마찰 전기에 대해 알기 위해 동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몸에 풍선을 붙이고 비닐 배터리를 띄우고 알루미늄 구슬을 흔드는 정전기.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전기를 어찌 대단하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액션 스펀지, 정전기로 몇 사람이나 감전이 될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실험의 이름, 우리가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지 씨, 이번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는 이번 실험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간단하게 We are the one. 이름 마음에 들어요. 이번 실험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름은 마음에 모두 손에 들었는데, 손 잡고 잠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리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아니 꼭 자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 자리 바꾸고 싶어요? 네네. 안 됩니다. 정전기를 모으는 방법. 플라스틱 컵 3개와 은박지를 준비. 컵 2개를 은박지로 감싸고 바깥쪽에 은박지가 없는 컵까지 3개를 겹쳐놓는데 컵 안에 정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모아놓는 역시 장치. 은박지를 접어 만든 긴 막대를 컵 사이에 끼워 넣으면 정전기 저장컵 완성! 교육해온 것처럼 PVC관을 문질러 컵 안에 지금 정전기를 저희가 모아주고 PVC관을 이용해서 다 정전기를 함께 일으켜서 손을 잡아준 후 잘 보세요, 여러분. 정전기를 저장한 컵을 양쪽에서 만져주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영란 씨 잘 보세요. 이게 그냥 은박지잖아요. 그래서 사람 수도 많고 해갖고 해봤자 그냥 찌릿하는 정도. 깜짝 놀랐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깜짝 놀랄 텐데 컵에 모인 정전기 몇 명까지 감전될지 지켜봅시다. 지금 닥터리까지 포함해 총 7명의 실험 참가자. 이 작은 컵이 얼만큼의 위력을 발휘할까? 꼭 잡은 손에 땀이 주르르. 긴장되십니까? 릴렉스. 반신반의하는 저 표정들을 보라. 잠시 후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 주십시오. 1 레디 액션. 하는 소리와 함께 모두 쓰러지고 말았는데 도대체 어떤 느낌인 걸까? 꽃이야, 레디, 액션. 지금 어느 누구도 얼마만큼의 충격이 올 줄 모르고 다 우리 둘만 긴장하고 나머지는 옆에 손잡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딱 잡는 순간 나는 잡는 순간 다른 사람들 표정을 봤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컵에 손을 대자마자 폭풍 같은 충격이 온몸을 감싼 듯 표정 한번 제대로 일그러지는 닥터리. 호유하는 한국의 동직 승객처럼 엄청난 괴성을 내지르며 쓰러진 액션맨들. 정전기 얕잡아 봤다간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그저 문질러만 주었을 뿐인데 도대체 PVC관 하나에서 나오는 정전기 얼만큼 강한 걸까? 열심히 마찰시킨 PVC관에서 나오는 정전기는 무려 1400V.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지하철 지붕 위에 1500V의 전압이 주택가 부근을 지나는 전신주의 전압이 22,900V니 말 다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네요.
정전기 모으면 엄청난 위력이 된다는 건 입증. 그런데 과연 몇 명까지 감전이 될까? 저희 도와주면 정비하셨어요. 촬영에 동원된 모든 스태프까지 총 23명이 실험 참가. 열심히 정전기를 모아보는데 어디 갈것 같으세요? 사람이 많으니 당연히 약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백문이 불여일견 해보자. 3. 액션 딱이야. 가면서 전기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5, 4, 3, 2, 1. 레디. 액션. 말로 표현 안 해도 그 충격이 다 전해지는 이 모습들. 온몸을 감싸는 전기 충격, 여기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키만 했을 뿐인데 오버 액션? 노. 그럼 거짓말은 모른다는 분 100명과 함께 실험해보겠습니다. 개그 콘서트 보러 왔다가 전기 실험에까지 참여하게 된 방청객 100명. 에이, 아무리 그래도 100명 감전될까요? 스웨터를 벗을 때 느꼈던 따끔한 정전기. 100명의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7명이 열심히 모은 정전기. 이게 웬일입니까? 다들 느꼈나 봅니다. 100명 모두 공합니다. 찌릿한 게 여기까지 완전히 감전된 것 같았어요. 짜릿한 게 깜짝 놀랐어요. 따가워요, 진짜 따가워요. 진짜 찌릿해요. 힘이 정전기가 미세할 줄 알았는데 전체가 다 교원을 다 해가지고 되게 많이 놀랐어요. 짜릿한 이 느낌. 더도 덜도 아니고 무려 100명이나 똑같이 느꼈습니다. 내 몸 안에 찾아온 번개의 정전기. 엉뚱한 상상을 직접 확인해보는 액션 스펀지. 진짜 재밌다, 이거. 짜릿한 만큼 배워가는 즐거움도 큽니다. 동영상에서 봤듯이 마찰을 시키면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마찰시킬 때 발생하는 전기를 마찰전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찰전기에 대해 배웁니다. 자, 그럼 왜 마찰시키면 마찰전기가 발생하는지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습지 1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학습지 1페이지에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한다?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플라스틱 막대와 틀가죽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막대를 이루는 원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틀가죽을 이루는 원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플라스틱 막대는 플러스 전하량 3, 마이너스 전하량 3. 그래서 평소에는 중성입니다. 틀가죽은 플러스 전하량이 11,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량이 11. 그래서 중성입니다. 자, 중성, 플러스 개수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서 중성이라는 걸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는 걸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플라스틱 막대와 틀가죽을 문지르면 어디에 있는 전자가 어디로 갈까요? 원자의 구조에서 보면
요 전자, 제일 털가죽에서 제일 바깥에서 떠도는 전자가 여기 하나 돌고 있는 이 전자가 여기에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플라스틱 막대는 플러스 전하량은 3, 마이너스 전하량은 4. 무슨 전하를 띠게 될까요? 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량은 11로 변화가 없는데 마이너스 전하량을 하나 줘버렸으니까 플러스 전하량이 하나 더 많아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 있는 전자가 어디로 갔다?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갔습니다.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만 갖고 있어서 마이너스 전하만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라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것이고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만 갖고 있어서 플러스 전하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보다 플러스 전하가 더 많아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때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자의 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자는 플러스 전하의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런데 마찰시키면 어떤 물체는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어떤 물체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때 마찰시켜서 발생하는 전기를 마찰전기라고 하고 이 마찰전기는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전기라고도 합니다. 마찰전기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털가죽은 다른 물질과 마찰시키면 무조건 자기 자신은 전자를 줘버리고 플러스 전하가 됩니다. 반대로 플라스틱은 다른 물질과 마찰시키면 무조건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리고 털가죽과 유리를 문지르면 털가죽은 전자를 유리에게 주고 플러스 전하가 되고 유리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랑 명주 헝겊을 문지르면 반대로 유리가 전자를 명주 헝겊에게 주고 유리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명주 헝겊은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명주 헝겊과 플라스틱을 문지르면 명주 헝겊은 플라스틱에게 전자를 주고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며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것처럼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띠는 성량을 이렇게 쭉 열을 지었다고 이걸 대전열이라고 합니다. 자,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단지 털가죽은 전자를 주고 주로 플러스 전하가 되는구나. 플라스틱 막대는 무조건 거의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띤 물체를 이렇게 가까이 두게 되면 이렇게 서로 밀어내거나 이렇게 서로 당기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0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플러스 전기와 플러스 전기처럼 같은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는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되는데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는 서로 당기는 힘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에는 청력과 인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예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깜짝 놀랄 순서 바로 이 앞에 방금 보신 나이론 끈으로 만든 우리가 이런 모양의 해파리. 산낙지와 비슷한 해파리가 있죠. 지금 얘가 어떻게 해파리가 됐냐? 지금 아무도 상상을 못하고 계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전기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PVC관과 마른 원목으로 계속 한 분은 계속 이걸 하시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2인 1조가 돼야 됩니다. 다른 한 분은 이 해파리를 바닥에 놓고요. 음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닥에 놓고 얘를 계속 역시 비닐끈을 빡빡 문질러주면 간단하게 정전기 발생. 그렇죠. 과연 정전기가 생긴 이 비닐끈은 어떻게 될까? 한 분은 그거를 계속 바슬바슬 소리가 날 때까지 정전기를 또 일으켜 주세요. 나요. 우리 저 잘하시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 공중에서 해파리가 해파리 돼요. 자, 이거 계속 PVC관의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다른 관을 문질러 계속 띄워준다. 댁에서 우리 자녀분들하고 해보시면은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붙은 사람이 내가 물 띄울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큰 해파리 내가 윤택 씨 도전했어요. 준비되셨으면 날려주세요, 이지 씨. 야, 물 띄울게. 너는 4세대, 내가 3세대 띄울게.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되고 4세대. 4세대. 하나, 둘, 셋, 4세대. 그렇지. 가서 피해야 될 거 아니야. 날려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해봅시다. 이번엔 제대로 떴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실에 매달린 것도 아닌데 오직 정전기 힘 하나로 떠다니는 비닐 해파리. 정전기 하나 때문에 신났다. 아직 처음이라 어떡한 거죠? 박박 비벼준 PVC관과 비닐끈이 똑같은 극성을 갖게 되고 그 반발로 인해 비닐끈 가닥은 물론 PVC관에 의해 밀려나 둥둥 떠다니게 되는 것. 전기력이 작용하는 예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험 결과를 책에 한번 써볼까요? 52페이지 해보기 마찰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관찰하기. 자, 과정 2와 3에서 기억은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가? 면장갑과 문지름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대전열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면장갑으로 문지른 빨대 기억도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두 빨대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가정 2는 서로 밀려난다. 그리고 3번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 그리고 면장갑은 빨대에게 전자를 뺏겼으니 플러스 전하. 그래서 과정 3에서 기억은 면장갑 쪽으로 끌려온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서로 다른 물체를 문지르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물체는 다른 전기를 띠게 되겠습니다. 주는 쪽은 플러스, 받는 쪽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학습지 정리하겠습니다. 학습지 1페이지 봅니다.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한다. 자, 털가죽으로 풍선을 문질렀습니다. 자, 털가죽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무조건 다른 물질이랑 문지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줘버립니다. 전자를 주면 자기 자신은 뭐가 된다? 플러스 전하가 되고 전자를 받은 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마찰 후 털가죽은 플러스 전기, 풍선은 마이너스가 더 많아서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찰 전기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비닐랩이 그릇에 잘 달라붙는다. 우리 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 시켰을 때 그 예를 볼 수 있겠습니다. 걸을 때 치마가 다리에 달라붙는다. 머리카락이 플라스틱 빗에 달라붙는다. 여러분 겪어보셨나요? 건조한 날에 많이 일어나죠? 스웨터를 벗을 때 찌지직 소리가 난다. 겨울철에 금속 손잡이를 잡을 때 찌릿함을 느낀다. 전기의 성질을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것을 인력이라고 한다. 다른 종류의 전기 사이에서는 같은 종류의 전기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한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럼 동영상을 보면서 마찰 전기에 대한 개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 탈레스는 보석의 일종인 호박을 털가죽으로 문지르면 먼지나 머리카락 등 가벼운 물질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어요.
호박에 먼지가 달라붙네. 이것이 마찰 전기의 최초 발견이었지만 탈레스는 마찰 전기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라고는 알지 못했죠. 그렇다면 마찰 전기란 무엇일까요? 마찰 전기란 마찰에 의해 물체가 띠는 전기를 말해요.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거나 스웨터를 벗을 때 지지직 소리가 나는 것은 모두 마찰에 의해 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물체를 마찰하면 어떻게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마찰하기 전 물체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 전기를 띠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키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한쪽 물체는 전자를 잃고 다른 쪽 물체는 전자를 얻으면서 전기를 띠게 되는데요. 아하! 전자가 이동해서 전기를 띠는군. 이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죠. 이와 같이 두 물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며 전기를 띤 두 물체를 대전체라고 해요. 아, 마찰 전기에 대해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걸. 자, 그럼 지금부터 53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한다.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한다. 실에 매달려 있는 풍선 두 개와 틀가죽이 있을 때 전기력을 이용하여 풍선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자. 어떻게 하면 되죠? 두 풍선을 각각 틀가죽으로 마찰한 다음 풍선을 다른 풍선에 가까이 한다. 두 풍선을 각각 틀가죽으로 마찰한 다음 풍선을 다른 풍선에 가까이 한다. 그 다음 풍선을 머리카락에 마찰하면 머리카락에서 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풍선이 전기를 띈다 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9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 1번 전기력, 2번 대전을 풀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1번도 풉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한다. 전기력에는 인력과 청력이 있다.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여 물체가 전기를 띈다.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한다.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는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당기는 힘이 아니고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가 맞죠? 그래서
X.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다. 전자가 움직이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X.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습지 2페이지 형성평가 5문제를 풀겠습니다.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맞습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플러스 전기는 쉽게 이동한다.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죠. 그래서 답은 4번.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두 물체를 마찰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두 물체를 마찰하는 동안 이동한 입자와 이동 방향, 물체 A가 띠는 전기의 종류는 마찰 전에는 A도 중성, B도 중성이었는데 마찰 후에는 B에 있는 전자가 A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무슨 전기?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B는 전자를 잃고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었습니다. 이동한 입자는 뭐다? 전자. 이동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B에서 A. A가 띄게 되는 전기는 마이너스 전기가 되겠습니다. 틀가죽을 플라스틱 막대에 문질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틀가죽은 마음이 따뜻해서 무조건 전자를 주고 자기 자신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했습니다. 플라스틱 막대는 욕심꾸러기 무조건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틀가죽은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틀렸고 틀가죽의 전자수는 증가한다. 전자를 주니까 감소한다. 감소한다. 플라스틱 막대는 중성 상태를 유지한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입자가 틀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한다. 이게 맞네요. 그죠? 4번. 플러스 입자가 플라스틱 막대에서 틀가죽으로 이동한다. 플러스 입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중에서도 자유전자만 움직입니다. 대전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의 방향으로 옳은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면 서로 당겨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2번 마이너스 플러스면 역시 이렇게 서로 당기는 방향. 플러스 플러스면 미는 것 맞고 4번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5번 마이너스도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